안녕하세요.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최원화입니다. 오늘은 Contrastive Learning in Anomaly Detection 이라는 주제로 관련 연구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논문은 TS200과 칼라라는 두 가지 논문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축에 따라 수집된 연속적인 데이터로 금융시장 예측, 기계 상태 모니터링,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주요 작업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계열 분류인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를 특정 클래스에 할당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의 품질 데이터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 탐지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정상 패턴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이상치를 탐지하는 작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조 공정에서 기계 또는 장비의 결함 탐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계열 예측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과거 값을 바탕으로 미래의 값이나 시점을 예측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설비의 유지 보수 시점을 예측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들의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실제 산업에서는 정상 데이터가 다수이고 비정상 데이터의 수가 부족하여 데이터 불균형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이 부족하다는 그런 점들이 존재합니다. 대조학습은 입력 샘플 간의 비교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파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파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는 서로 가깝게 학습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멀도록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제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 두 가지 환경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고 특히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매우 효과적으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별도의 라벨 없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대조학습이 주요 접근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 방법을 통해서 대조학습을 통해서 데이터의 구축 비용이 절감된다거나 일반적인 특징 표현이 학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조학습의 핵심 원리라든지 파지티브 페어 구성에 대한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조학습은 대상의 차이를 명확하게 학습하도록 설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대조학습이라고 한다면 두 이미지가 유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유사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학습을 해야 합니다. 성능은 이제 파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라벨이 없는 상황에서 파지티브 페어를 구성하는 전략이 모델 성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파지티브 페어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이 주를 이룹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시계열 이상 탐지와 같은 라벨 부족 상황에서 강력한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 학습을 활용한 TS200과 이제 칼라라는 논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논문은 마이크로소프트 소속 저자들이 발표한 논문으로 트리플 AI 22에 이제 억셉이 되게 된 논문인 TS200입니다. TS200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의 부분적 맥락 표현인
contextual representation을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프레임워크로 모든 종류의 시계열에 적용 가능한 최초의 방법론입니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두 가지 대조학습 기법을 제안하게 됐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인스턴스 수준의 이제 시간적 차원의 계층적 대조학습을 통해서 여러 스케일의 정보를 포착한다는 점이 있고 contextual consistency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파지티브 페어 간의 맥락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학습 성능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또한 TS200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Classification, Forecasting, Anomaly Detection과 같은 주요 작업에서 다수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효과를 입증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TX200은 해당 작업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고 이 프레임워크의 이제 우수성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유니버설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방법론을 새롭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인코더 부분, 그리고 contextual consistency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계층적 컨트라스팅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200의 모델의 이제 문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입력 시계열 X의 n개의 인스턴스에 대하여 표현 벡터 ri로 매핑하는 최적의 비선형 임베딩 함수 f세타를 이제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TX200의 인코더는 시계열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구성 요소의 인코더 f세타로 설계되었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계열 표현 벡터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인풋 프로젝션 레이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력 데이터의 각 시점 xit에 대해서 고차원 잠재 벡터 zit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스탬프 마스킹 부분입니다. 타임스탬핑 마스킹 부분은 일부 시점의 잠재 벡터를 랜덤하게 마스킹하여 데이터를 증강하고 다양한 맥락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ilated Convolution 부분은 확장된 CNN 모델을 활용해서 각 시점에서 맥락 표현을 추출하며 다양한 시간적 스케일의 패턴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적 연속성과 구조적 정보를 보존하며 학습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글로써 한 번 더 다시 표현을 해본 자료입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TX200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Contextual Consistency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시계열 데이터 내에서 맥락적 관계를 학습하기 위한 Positive Pair Selection Strategy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구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시간 맥락적 정보를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TX200의 Contextual Consistency는 기존의 Sub-Series Consistency, 이제 TROS, 그리고 Temporal Consistency, TNC, Transformation Consistency, TSTCC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법들과 주요한 차이점은 이제 파지티브 페어 구성에 있어서 단순 시간적 위치가 아닌 맥락적 일관성을 반영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Contextual Consistency
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맥락적 연속성과 상호 연속성을 활용하여 파지티브 페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Contextual consistency는 같은 시점으로부터 비롯된 두 증강 맥락들에 대한 표현들을 파지티브 쌍으로 이루게 되고, contextual은 입력 시계열에 대한 시점 마스킹 혹은 무작위 잘라내기를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마스킹이나 잘라내기는 시계열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시계열에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고, 각 시점에 대해 각각의 맥락에서 자체적으로 재구성되도록 하여 학습된 표현에 대한 강건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contextual consistency는 각 시점에서 맥락적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반영하며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스탬프 마스킹 부분과 랜덤 크로핑 부분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타임스탬프 마스킹은 특정 시점에서 데이터를 랜덤 마스킹해서 새로운 이제 맥락적 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 증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맥락적 정보 학습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랜덤 크로핑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일부를 무작위로 잘라내기 때문에 새로운 파지티브 페어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맥락적 뷰를 학습하며 데이터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contextual consistency와 함께 TX200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계층적 컨트라스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적 대칭 손실은 시계열 데이터의 복잡한 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설계된 대조학습 방법입니다. 이 부분의 주요한 아이디어는 다양한 시간적 스케일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하며 데이터의 맥락과 구조적 패턴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템포럴 컨트라스트는 개별 시점에서의 대조학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시계열 내에서 파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구성하여 시간적 관계를 학습하게 되고, 인스턴스 컨트라스트는 이제 개별 시계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는 한 시계열과 다른 시계열 간의 전반적인 패턴 차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계층적 구조를 통해서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중 스케일로 확장이 되게 되는데, 작은 스케일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더 큰 스케일로 확장이 되게 되고, 각 단계마다 맥스플링을 적용해서 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미세한 시간적 정보와 거시적 패턴을 모두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temporal contrast와 instance contrast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전기 사용량 데이터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인스턴스 대조는 이제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적 대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적인 트렌드를 이제 파악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된 표현을 시계열 분류, 그리고 예측, 시계열 이상 탐지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시계열 분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계열 분류에서는 전체 시계열에 라벨이 붙어 있어서 모든 시점에 대한 표현들의 맥스플링을 활용하여 인스턴스 수준의 표현을 얻었고, UCR 128 단변량 시계열 데이터셋과 UEA 30개 다변량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진행을 하였고, 다른 방법에 비해서 많은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또한 학습 시간도 가장 짧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X200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배치에서 다양한 세분성을 통한 대조 손실을 적용하였으므로 매우 효율적인 학습 시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시계열 예측 작업에 대한 평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X200은 다변량 예측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비교가 되었으며 평균 MSE 최저값을 기록해 최고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ETTH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 그래프를 통해 TX200이 다른 방법론보다 더욱 실제값을 정확하게 따라가며 안정적인 결과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상탐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TS200은 야후와 이제 KPI 데이터셋에서 평가를 하였고 잘려진 시계열 X1부터 XT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시계열 이상 탐지는 마지막 시점 XT가 이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문제로 정의하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F1 스코어, 정밀도, 재현율 모두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특히 KPI 데이터셋에서는 F1 스코어 0.676을 기록하여 기존 방법들에 비해서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TS200이 다양한 시계열에서도 이상을 잘 탐지하는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S200의 설계 요소가 전체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블리션 스터디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테이블 5번을 확인을 하게 되면 TS200에서 각 구성 요소를 제거했을 때 성능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템포럴 컨트라스트를 제거하게 되면 평균 정확도가 1.0 정도 감소하고 그리고 계층적 컨트라스트를 제거하게 되면 1.76 정도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구성 요소가 TS200의 성능에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른쪽 그림 피규어 6번에서는 데이터 결축률에 대한 정확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계층적 대조가 없는 경우에 결축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비율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측치의 양이 많을 경우 장기간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TS200은 결측치에 매우 강건하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TX200은 시계열에 대한 범용적인 표현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스케일이 무관한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 계층적 대조를 활용하였고 시계열 분류, 예측, 이상 탐지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범용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측시에 대해서도 강건하게 대응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X200은 시계열 데이터의 다양한 작업에서 활용 가능한 보편적인 표현학습 모델로 기존 연구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대조학습의 강점을 활용하여 라벨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강건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설명드릴 논문은 패턴 레코그니션에서 퍼블리시된 논문인 칼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대조학습을 활용한 또 다른 시계열 데이터 이상탐지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은 앞서 소개드린 TS200과 마찬가지로 대조학습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지만 특히 이상 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계열 이상 탐지는 라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방법은 비지도 학습을 통해 라벨이 없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노말을 학습하는데 정상 행동을 학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상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패턴 변경이라든지 있으면 이상으로 잘못 오분류되는 false positive rate가 초래되게 됩니다. 정상 패턴을 일반화하는 능력이 제한이 된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의 대조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의 구성이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이어서는 이미지 분석 방법이 시계열 데이터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계열 데이터는 라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지도학습 방법이 아닌 새로운 학습 방법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칼라는 다음 세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Self-Supervised Constructive Learning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으며 기존 대조학습 방법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칼라는 두 가지 주요 학습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조적 학습이며 두 번째로는 자기지도 분류입니다. 대조적 학습 단계에서는 다양한 유형 이상을 인위적으로 삽입하여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의 표현 차이를 학습을 하게 되고 시간적으로 가까운 윈도우는 유사한 표현으로 이상 데이터는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학습된 인베딩은 자기 지도 분류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클러스터링 및 이상 탐지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를 통해 데이터의 주요한 패턴과 이상 징후를 명확히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칼라의 전체적인 구조를 왼쪽 전반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라는 대조적 표현 학습인 두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되어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D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는 스트라이드 1로 M개에 겹치는 시계열 윈도우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각 윈도우는 윈도우 WI는 이제 특정 크기 W, 대문자 W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최종적 목표는 각 윈도우에서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정의를 통해서 칼라는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각 윈도우의 표현 벡터를 학습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칼라의 첫 번째 학습 단계는 대조적 학습 부분입니다. 해당 단계의 주요 목표는 이제 ground truth 라벨이 없는 상황에서도 셀프-슈퍼바이즈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칼라는 이제 어노멀리 인젝션이라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노멀리 인젝션은 모델이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입된 이상 데이터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스파크 같은 이제 포인트 어노멀리, 두 번째로는 예기치 않은 패턴 변화와 같은 서브시퀀스 어노멀리입니다. 이러한 어노멀리 인젝션 기법은 모델이 정상 상태의 편차를 인식하도록 돕고 다양한 유형의 이상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능력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또한 시간적으로 가까운 윈도우에 대해서는 유사한 패턴 표현을 이제 학습하도록 하게 되고 반대로는 이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구별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칼라의 두 번째 학습 단계인 Self-Supervised Classification Stag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이전 Pretext 스테이지에서 생성된 표현과 사전 정보를 기반으로 모델이 시계열 데이터 내의 이상을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Self-Supervised Classification Stage의 핵심은 각 윈도우 표현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장 먼 이웃을 활용하여 각 윈도우에 대표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모델은 다음 두 가지 작업을 수행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앵커 윈도우와 가까운 이웃들 간의 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유사한 윈도우끼리 그룹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앵커 윈도우와 먼 이웃들 간의 거리를 최대화하게 되어서 이상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트리플렛 손실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양성 샘플과 음성 샘플 간의 거리 차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델은 이상 샘플과 정상 샘플보다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이상 샘플이랑 정상 샘플을 보다 정밀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Self-Supervised Classification Stage는 프리텍스트 스테이지에서 생성된 표현을 기반으로 정상 상태와 이상 상태 간의 차이를 극대화하여서 다양한 유형의 시계열 이상에 대해서 높은 일반화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된 칼라에 대한 성능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는 이제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셋 F1 스코어와 AUPR 점수에서 기존 모델들을 크게 능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스왓 데이터와 이제 야후 A1 데이터셋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셋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칼라는 높은 프리시전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높은 리콜 값을 보였고 이를 통해서 스왓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셋에서 최고의 F1 스코어를 달성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칼라는 멀티 변수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단일 변수 데이터셋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존 모델 대비 AUPR 점수에서 상당하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라는 단순히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셋 환경에서도 높은 일반화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칼라의 AUPR과 FPR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칼라가 각 데이터셋에서 얼마나 높은 AUPR 값을 기록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False Positive Rate를 낮게 유지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MS, SMP, SMD, SWOT 등 여러 다변량 데이터셋에서 칼라는 그래프의 최적 구간인 FPR이 낮고 AUPR이 높은 위치인 좌측 위쪽인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칼라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더 적은 false alarm을 발생시키면서 이상 탐지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후와 KPI 데이터셋에서 칼라는 다른 기존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AUPR 값이 높아서 이상 탐지의 정밀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칼라가 단순히 이상 데이터를 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 간의 명확한 구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FPR을 값을 유지함으로써 실제 응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경고를 최소화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칼라는 시계열 이상 탐지에 있어 정확성과 효율성 모두를 달성한 강력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4가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칼라의 2단계 이제 효과인 2가지 단계인 프리텍스트 스테이지와 셀프 슈퍼바이즈 클래시피케이션 스테이지의 효과를 각각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TSNE로 시각화된 데이터 인베딩을 보여주고 있으며 프리텍스트 스테이지 이후의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의 분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 클래시피케이션 스테이지 이후 두 그룹 간의 분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히스토그램 결과를 통해서 이상 점수의 분포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칼라의 2단계 효과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이상 탐지 성능을 강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Positive Pair Selection Strategy에 대한
효과가 칼라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테이블 4에 나타난 것처럼 두 가지 전략 중에 칼라의 이제 노이즈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템포럴 부분과 이제 비교했을 때 더 높은 F1 스코어와 AUPR 값을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적 유사성을 고려한 파지티브 페어 셀렉션이 데이터의 패턴을 더 잘 학습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칼라 모델은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이제 파지티브 샘플을 효과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이상 탐지 성능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칼라는 다양한 유형의 이상 데이터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블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이상 유형을 포함했을 때 가장 높은 F1 스코어와 AUPR 값을 기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을 제거했을 때, 특히 시즈널 요소를 제거했을 때 성능이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칼라가 시즈널 이상을 포함한 다양한 이상 유형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강력한 모델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결과는 칼라의 범용성과 강력한 성능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라의 두 가지 손실 요소인 인컨스턴시와 엔트로피가 이 각각의 손실이 각 모델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테이블 6에 나타난 것처럼 각각의 이제 손실 요소를 모두 포함했을 때 가장 높은 F1 스코어와 AUPR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엔트로피 손실이 포함된 경우에 정밀도와 재현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두 손실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칼라의 모델의 이상 탐지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라의 연구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는 엔드-투-엔드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레임워크로 대조 표현학습과 이상 주입기법을 결합하여서 실계열 데이터의 강건한 표현을 생성하고 이상 윈도우를 성공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 정보를 사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계열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이러한 패턴에 부합하는 표현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상 탐지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칼라는 7가지의 대표적인 시계열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208개의 다양한 현실 세계의 이상 데이터가 포함된 실험을 진행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나 칼라는 TSAD, 즉 시계열 이상 탐지 분야에서 레이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조학습과 합성 이성 주입을 결합한 잠재력을 성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선택 전략 개선이 필요하고 이상 주입 구성 요소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입되는 이상 유형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논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셋에서 대조학습을 활용한 이상 탐지와 관련된 두 가지 논문인 TX200과 칼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